하겠습니다. 천하대도는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천하대도의 가 없어지면, 즉 도를 사람들이 망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의예지를 이제 말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어느 때 어느 시기가 사람답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의 관계를 말할 필요는 굳이 없죠. 왜? 때때의 변화와 때때의 계절의 순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새해를 맞이해서 봄을 맞이하면 그 새해에 맞이하는 봄이 항상 봄이냐? 그렇지가 않죠. 또 여름이 여름이냐? 그렇지 않죠. 다 이 전해나 전해의 모든 것들과 상황이 달라져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바뀌는 상황을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본이 있다면 본 뿌리는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본입니다. 만법의 하나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본이 무엇이냐? 사람이 도로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정체성의 본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에 항상 같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다르죠. 우리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의 그 생활에 의해서 또 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지난 세월에 그 사람들과의 만났을 때 그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때가 5월달 말하자면 진달래 꽃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두 부부가 지나다가 왔다고 하면서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저 강릉인가 속초인가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좀 혹시 스님한테 좀 그 방향이 자기들 점에서 따지는 게 있잖아요. 방향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고 싶으면 가시면 되지 뭘 그렇게 이렇게 산속까지 와서 물어보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도 자신들로서는 그 기존에 살던 터를 등지고 가는 거라서 조금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러면 걱정이 되면 뭐 글은 하나 써주겠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글을 내가 이제 하나 써주고 보냈는데 그분이 가시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남자분의 그 여동생이 그 말하자면 그 해변가에 그 건물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막 해변가에 그 관광객들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 동해로 몰려가니까 그 강릉시인가 속초시인가 어딘가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가보진 않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이제 동생이 지은 건물에 이제 말하자면 얻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성남에 사시던 분인데 그리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우리가 그러죠. 뭐 대장문방이 뭐 동쪽에 들었네, 서쪽에 들었네, 뭐 남쪽에 들었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무시하시고 꼭 가셔야 될 일이면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것 저런 것을 따지고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가시라고 하니까 그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조그만 글 하나 써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저한테는 물어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점집에 갔더니 음식 장사도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동생 이 지은 건물에 가게 되면 음식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음식 장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넋두리만 늘어놓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죠. 예, 한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이 이제 저는 뭐 잠깐 지나치는 인연이구나라고만 생각했지 뭐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2년인가 지나고 이제 3년 차 이렇게 이제 2년 넘어가 3년 차 되는 해에 두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그때도 역시 그분들이 찾아온 것이 5월달 진달래꽃이 산에 만개해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동생 이 지은 건물에 가서 이제 뭐 만두도 국수도 하고 만두도 하고 뭐 이렇게 밀가루 중심의 음식으로 해서 그런 대로 망하지는 않을 만큼의 장사는 됐다 그래요. 그럼 됐지 뭐가 서운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동생이 오빠한테 가게 세를 너무 비싸게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오빠는 동생이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하면은 동생이 자기를 생각을 해주는 줄 알고 남들 가게보다 싼 줄 알고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주위 상가들의 월세하고 이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 가서 한 1년 정도를 지나면서 우연히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오빠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러나 그걸 또 내놓고 탓할 수만도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내가 이 기한 차면은 가겠다. 자리를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를 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가게를 뺄 때에도 누가 이제 그 가게를 또 탁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집보다 세가 비싼데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세를 내려서 이제 받으면서 이제 오빠의 그 돈을 빼준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2년 동안 얼마나 뭐 돈의 액수로 논하는 게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 오빠인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에 아주 참 불만이 쌓이게 되고 형제 간의 믿음을 상실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게를 이제 빼는 과정에서도 좀 시비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들은 놀 수는 없으니까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원래 이분이 이제 그 속초로 내려가시기 전에는 자동차 정비업을 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차 수리센터 조그맣게 하는 그런 기술자인데 이제 거기 이제 내려가시면서는 이제 부인이 음식을 잘하니까 부인을 믿고 이제 가게를 하게 됐는데 이게 큰 돈은 뭐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동생한테 아주 좀 세를 비싸게 동생이 놓는 바람에 마음이 상해서 올라오게 되는 과정이고 또 막상 올라오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또 이것도 좀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두 분이 장사를 하시면 먹는 음식에도 육해 공군이 있지 않느냐. 즉 공군이
들어가는 음식은 말하자면 닭이나 오리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육군에 속하는 것은 그 땅에서 키우는 그 소, 돼지, 닭, 소, 돼지 뭐 이런 종류의 고기로 하는 또 취급하는 것과, 해군을 한다라면 이제 생선, 바다에서는 해물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두부는 바닷가에서 밀가루를 다뤘기 때문에 밀가루는 오행상 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 수 없던 거죠. 그래서 두부는 육지의 고기를 만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이제 글을 좀 쓰라 그랬어요. 글.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뭘 기도를 한다라면은 그냥 글로 많이 대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쓴다고 해서 이제 그 기간이 한 석 달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6월, 7월, 8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내가 이제 터를 구해보라 그랬어요. 터를. 그래서 이제 다시 성남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당시에는 IMF 시기에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에 가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막상 내가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터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이 자리는 좀 기운이 없으니까 좀 다시 골라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8월달, 9월달, 10월달 넘어가서 11월달쯤 돼가지고 그냥 그 안에 숱하게 내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가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기를 품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도 마다마다의 얼굴과 또 마다마다의 그 형체가 다 다르듯이 가게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물건으로 본다면 기의 흐름과 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즉 그 장사를 해야 되는 품목과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또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발품을 팔아 보십시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가게를 찾은 것이 8월, 9월, 10월, 11월 달이 거의 다 돼가는 마당인데, 성남 그 모란 그 시장이 있어요. 모란 시장 부근인데 가게가 생각보다 아주 큰 대로 보는데 싸게 나왔더라고요. 또 더구나 거기가 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거 상권이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얻으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분들에게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가게를 얻어서, 그리고 이제 가게를 얻어줬죠. 아니 얻어준 게 아니라 이 가게가 당신들하고 맞으니까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막아라. 출입구 다 막아라. 막고 요 문 하나를 사용하고 저 뒷문으로 음식 그 재료들 들어오는 조그만 창고문 같은 거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 다 막아라. 왜냐면 거기가 이 도로가에서 아주 번듯한 건물이라서 문을 사방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아라.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곳에만 문을 하나 내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없어요. 뭐 장사가 좀 된다든가 어쩐다든가 뭐 오픈을 했다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이제 사는 곳에서 이제 가까우니까 거기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들려봤죠. 그랬더니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왔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왔어요. 그리고는 또 시간이 흘러가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이제 4월 초파일쯤 되면 절에 다니신 분들은 참, 참 부처님 오신 날에 기도도 기도지만은 그래도 신도 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하고 또 등도 달고 그런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한번 했죠. 했더니 말로는 죄송하다고. 자기들이 너무 장사가 잘 되고 바빠서 피곤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을 정해도 쉬는 날도 제대로 못 쉬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참 바쁘다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바쁘다고 해서 내가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초파일 날이 됐는데 남자분만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오토바이. 여자분은 또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스님 한 번 좀 모시고 싶은데, 참 이게, 한 번 좀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세상에 가게를 11월 말쯤에서 얻어서 12월 초부터 장사를 했으면 벌써 음력으로 그러니까 양력으로 5월달에 벌써 5달, 6달이 넘어가는 시간 아니에요? 거의 반년이 넘어가서 스님한테 한번 오셔서 식사라도 대접한다고 그래서 고맙다 그랬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은 오시지 말고 평일에 오라는 거예요. 평일에. 평일 좀 한가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곳을 그 뒤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일에 오라는데 날짜를 정해준 것도 아니고 평일에는 나도 왔다 갔다 바쁜데 그리고 나서는 그분들이 이제 장사가 잘 되고 2년 그 자리에서 2년 3년 하고는 저한테는 이제 연락이 이제 끊어지면서 말하자면 가게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봤더니 그게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글쎄 남자가 잘못한 건지 여자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남자분이 주방에 말하자면 주방장님하고 눈이 맞아서 주방장님에게 돈을 투자를 해서 가게를 하나 차려줬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야 우리 부인도 하나 차려주고 또 이제 작은 마나님처럼 생각해서 하나 그렇게 가게를 2개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고생하면서 속초까지 동생한테까지 가서 말하자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면서 그 고생했던 부인을 놔두고 또 그 주방장하고 사부작 해가지고 또 그 주방장 가게 하나 차려주니까 이 본부인이 세상 사는 맛이 나겠어요? 그래 그냥 남 부부가 이제 갈라서면서 참 묘한 일이죠. 나는 이게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남자분이 1년인가 2년인가 했으니까 한번 넘어오셨어요. 와서 그간의 얘기를 쭉 해요.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잘 못해서 말하자면 주방 아줌마 가게를 하나 차려주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작은 마나님처럼 한때 좀 바람을 피면서 그런 노라고. 지금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지하철 공사장에
다니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일입니다. 지금도 오래전 얘기인데 아주 그 뒤로는 이제 저하고는 연락이 좀 끊어진 분인데 사람들은 고생할 때의 그 상대와 좀 잘 됐을 때에도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을 만한 이거 남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 여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하게 되고 이게 묘한 거지 세상살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누가 정해진 대로 누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깊은 생각으로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 어느 상황에 어느 때의 생각이 순간 변하게 되면서 사람이 말하자면 요즘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 머리가 돌아버린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감정, 어느 감성에 딱 쌓여버리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람이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도 옆에서는 다 저 사람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짓걸 했다고 다들 그러겠지만은 세상 사람 누구라도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잘못한 일 처음부터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또 넘어갈 수 있겠거나 어떤 그 잔머리를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에 누구에게 내 감정의 문, 내 감성의 문 이걸 두들겨서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회로하고 서로 과거에 어려울 때 서로 다독여 주듯이 살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 두 부부가 그 고생을 하면서 저하고는 한 7, 8년간의 어떤 그 인생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됐지만 돈이 없을 때에는 두 부부가 잘 지냈는데 이거 돈을 벌고 나서는 남자가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경우를 내가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요. 또 부부가 열심히 했는데 여자가 또 말하면 세서방을 받아들이는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 피운다, 여자가 바람 피운다, 뭔가 잘못됐다,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 구분이 없는 겁니다.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것은 오로지 무엇 때문에 변하느냐? 그때 그 순간의 감정, 그 짧은 순간의 감정, 짧은 순간의 욕심, 짧은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잘못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지요. 가두어서 우리 말로는 교화한다고. 교화란 말은 가르침을 주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인데 그가 교화되나요? 그 안에서 더 좋은 기술들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많은 전과자들이 그것을 학교라 그러잖아요. 학교. 저는 교도소가 학교로 말을 들었을 때 나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세상에 또 저런 학교도 있었구나 라고.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런데 한번 삐뚤어진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은 그 학교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그 맛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간 사람은 또 다시 가게 되고 또 다시 재범하게 되고 또 재범하게 되고 그 왜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 가기 전에
무언가의 일을 했을 때 잘못된 감성, 그것을 끊임없이 짊어지고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순간적인 욕심, 순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사람을 현혹시킨다든가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든가 이것을 짊어지는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그거 짊어지고 살으라 그랬나요? 누가 살지 말라 그랬나요? 세상은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효도를 하고 너그러움을 얘기를 하게 되고, 예. 태도가 없어지면 어진 사람과 올바른 사람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올바른 사람이고 무엇이 어진 사람이냐? 누가 충신이냐? 이것은요, 순간적 판단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인연법을 얘기를 하죠. 인연법.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어지는 업에 의해서, 즉 어떤 과거의 행동에 의해서 짊어지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탈탈탈 털어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세탁기에 놓고 탈탈탈 돌려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바람을 펴서 주방장하고 참 좋게 지내서 주방장 가게 하나 차려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 잘못돼 가는구나. 물론 나중에서 이제 본인에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무엇이냐? 욕심이죠. 욕심. 자기 생각에는 순간적으로 우리 마누라도 돈 벌고 또 내가 여자 하나 얻어서 주방에서 또 주방 여자가 돈 벌면 두 군데서 돈 벌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알겠어요? 순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어디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는 주머니가 다 다른데 부인이 차고 있는 주머니 또 새로 얻은 주방 여자가 차고 있는 주머니가 다 다른데 그 주머니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내서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요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순간순간에 오는 것을 내가 조금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내다볼 줄 알고 들여다볼 줄 안다면 실수를 덜 하겠지요. 그러나 순간적인 어떤 것에 충동에 빠져서 가까이 가고 접촉하게 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찰나지간에 오고 가는 것이지 긴 장구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감정은 찰나지간에 끊임없이 변하고 또 들고 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찰나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혼란스럽지 않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럽지 않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올바른 상태에서 항상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아이 흠 우